피터 시프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금과 은 급등의 첫 희생자는 아마도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존 버나입니다. 자, 금 가격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금 선물이요 4,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야, 어제 4,400달러를 넘었는데 이제 4,500달러까지 넘어서고요. 야, 이게 진짜 주식보다 제가 요즘은 금이나 은이 오르는 게 더 재밌습니다. 자, 은은 지금 70달러 은 선물 차트가요 70달러 돌파했다가 살짝 눌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은이요 한 달 만에 거의 40%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40%가 올랐고요. 한 주 만에 10%, 그 다음에 세 달 만에 57%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131%나 올랐어요. 야, 은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요. 금도 덩달아서 1개월 만에 지금 거의 10% 가까이 올랐고요. 세 달 만에 거의 20% 가까이 올랐다. 금도 지금 잘 가고 있고 은도 잘 가고 있다. 이건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중국 주식도 봐드리면서 전체적인 기축통화의 패권, 그 다음에 세계의 패권도 봐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G7보다는 브릭스 쪽이 뜨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C5라고 해서 그걸 다시 결성을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도 제가 다음에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내러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올라가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제가 영상을 1일 2영상 올려드려도 이 정보들을 다 올려드리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면은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진짜 제가 잠을 반으로 줄여서라도 이 영상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그냥 KRX 금 가격도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2.36% 제가 캡처할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김치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김치 프리미엄 계리율이 0.75%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0.75%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여기 김치 프리미엄 볼 수 있는 이런 차트를 보면요 원래 예전에 한 달 전에 김치 프리미엄 이렇게 꼈었는데 지금은 뭐 다 빠지고 오히려 역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뭐 환율 위기다, 그 다음에 금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국내 지금 금 시장에서는요 특히나 금 현물 이거에서는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물 모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금 지금 사기가 괜찮다. 그래서 제가 링크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제 거 링크 한번 타서 한번 보시고 뭐 굳이 안 사셔도 되니까 한 번씩 보시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물 사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할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자주 보는 거의 뭐 금의 1티어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피터 시프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금과 은 급등의 첫 희생자는 아마도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 붕괴 전에 비트코인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달러 폭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샀던 비트코인 호들러들 투자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들은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프라이팬이 뜨거워서 오히려 불 속으로 더 안 좋은 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희생되고 그거를 금과 은이 먹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이제 붕괴하면은 달러를 먹고 금과 은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피터 시프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금 강세론자니까 여러분들 약간 반은 믿고 반은 걸러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봤을 때 피터 시프가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해서 금이랑 은 차트,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 차트 올해 수익률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금 ETF가 69% 올랐고요. 금 현물이 그 다음에 은 현물 ETF를 가져왔는데 SLV가 137% 올랐어요. 이렇게 오를 동안 비트코인은요 6.3% 마이너스 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10.95%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급등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산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 서사가 이제는 의문을 제기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거 디지털 금 맞아? 이렇게 의심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점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피터 시프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금은 랠리의 첫 희생양은 비트코인이다. 희생양은 비트코인이고 달러 붕괴보다 비트코인이 먼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투자자 호들러들을 향해서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비꼰다. 그래서 여우를 피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호랑이를 만났다. 그래서 이렇게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피터 시프가 비꼬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세계 시총을 가져왔는데 지금 보니까 은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하루 만에 뭐 5.33%, 이제는 은이 하루 만에 5%씩 올랐다가 5%씩 떨어졌다가 이제는 비트코인의 이 변동성을 은이 이제 대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은이요, 알파벳,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자산 순위 4위에 위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좀만 더 오르면요, 애플이랑 엔비디아도 뛰어넘으면서 2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금이 거의 뭐 부동의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은의 시대가 내년부터는 열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내러티브나 은에 대한 서사를 아마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그다음에 존 버나드 유튜브를 주목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좀 오버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동반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애플, 구글 요즘 기술주가 약세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이제는 전통적 안전 자산으로 이동 중임을 이렇게 시사하고 있다. 점점 이제 시장 이제 큰 손들은 리밸런싱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소문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의 내러티브, 이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의 시험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 하락의 해지 수단으로 불렸던 이 비트코인을 선택한 투자자들이 이제는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왜냐?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금과 은은 급등하는 국면에서 비트코인과 기술주, 이런 커플링 동조화 현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디지털 금인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번 금은 랠리는 실질적 안전자산 수요 폭발의 신호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에 동참하지 못한 점은 디지털 금의 서사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참,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점점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이 투기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을 아마 은이 먹지 않을까. 은이 먹어가면서 은이 미친 듯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합니다. 요즘 은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진짜 은의 상승이 점점 더 엄청나질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이제는 종료된 거 아닌가, 시즌이 종료되지 않았을까. 이미 지금 기관은 고점 인식 후 이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 올해 초에 30만, 50만, 100만 달러 이 서사에 끌어들인 개인들이, 특히나 한국 젊은 층들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엄청 많이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유튜버들 엄청 많다고. 비트코인 뭐 봐주겠다, 내 거 멤버십 들으면은 비트코인 내가 해석해주겠다, 이런 유튜버들 수없이 많죠. 근데 금이랑 은 해주는 유튜버들이 있나요? 존 버나드도 원래 금은 유튜버는 아니고 ETF랑 다 같이 하고 있지만 요즘 금은이 핫하니까 요즘 해드리고 있는데, 금은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레러티브나 서사를 이렇게 펴주는 유튜버들 많이 없죠. 뭐 양베리님이나 몇몇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다수 손실 구간이 생긴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된다. 특히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도 자기가 너무나 계속 고점에 레버리지를 질러놨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손실 구간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실 자금의 이동 후보가 어디냐, 그게 바로 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그리고 다른 자산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이제는 본전 회복용으로 이제 은의 이제 투기성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은이 많이 오른다더라, 은이 뭐 1년에 뭐 130%가 올랐다더라, 엔비디아보다 팔란티어보다 더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이로 인해서 이제는 은 시장에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점점 증가할 수가 있다. 이제 비트코인을 버리고 비트코인으로 몰빵해서 뭐 인생 역전을 하겠다, 이런 20, 30대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는 은으로 이제 몰빵을 해서 인생 역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은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빨리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제가 정리를 해서 은투자 방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할 게 수없이 많습니다. 진짜 이 컨텐츠가 무궁무진해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 은혜의 새로운 변수가 뭐냐? 정치 지정학적 테마입니다. 그래서 미중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략 광물로 은과 구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에서 이거 내용도 해드려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은 수출 통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점점 전략 자산으로 은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실제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사재기성 선제 매수도 이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훨씬 작은 은 시장은 구리보다 가격 왜곡이 더 이 뻥튀기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재밌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변동성 급증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치 테마 약화 시에 투기 자금은 빠르게 차익 실현 후에 이탈을 할 것이고요. 은에 대한 장기 서사 없는 유입 자금은 이 뉴스 한 줄에도 이제는 급격히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큰 등락이 반복될 수가 있다. 예전에 비트코인이 뭐 10% 15% 올랐다가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는 은이 대체해서 은이 갑자기 10% 오르고 15% 폭락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자주 생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의 구조적 장점이 있죠. 금과 함께 이 법정 화폐 대안인 이 통화 해지 자산으로 지금 은이 평가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광산에서 공급 급증이 불가하다. 그래서 구조적 공급 제약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삼성 SDI, 삼성에서 지금 캐나다 기업이랑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멕시코에 이 광산을 개발하기로 다시 또 19년에 폐광했던 그 광산을 다시 또 이제 열기로 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은의 수요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광산은 별로 없다.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통화 양면 수요는 정치적 이벤트와 무관하게 장기로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급락이 와도 하방이 받쳐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본질은 뭐냐? 진짜 돈의 귀환이다. 이런 서사가 이제는 불러 일으켜지겠죠. 그래서 단기 정치 투기 뉴스는 은의 본질을 가릴 뿐 은의 핵심 가치는 이 달러 패권 과도기에서 이 금과 함께 재조명되는 화폐적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금은비죠. 골드 실버 레이시오죠. 그래서 은 저평가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서사는 뭐냐? 역사적 균형 1대 10이죠. 이 내외 이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는 뭐 1대 80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왜곡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금이 새 기축통화적 자산으로 부각될수록 은의 재평가 논리가 자동으로 등장된다. 그래서 금은비가 이제 따지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금은비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금과 은이 이 각광받는 시대는 단기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 전환기였다. 그리고 반기, 연 단위의 변동성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요. 시계는 짧게 보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을 여러분들 짧게 보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긴 이런 기축통화의 패권 흐름 그 변화에서 금과 은이 다시 또 기축통화에 그다음에 근본이제 이런 패권을 잡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브릭스도 있고요. 브릭스를 필두로 한 브릭스 통화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세계 패권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과 은 그다음에 구리 이런 거는 원자재 실물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서구 대형 금융기관들이 가격을 억제하려고 예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은과 구리 모두 동일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월가의 광범위한 공황을 불러일으킬 조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 세계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가격을 억제하려고 종이금이나 선물이나 이런 걸로 시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AI 혁명은 막대한 양의 물리적 자원 이 실버와 물리적 이 피지컬 그러니까 코퍼 이게 구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물을 갖고 있는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데가 더 이렇게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이금이 아니라 종이은이 아니라 종이
구리가 아니라 실제 피지컬 골드, 피지컬 실버, 피지컬 코퍼가 이렇게 중요해질 것이다. 그거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패권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은과 구리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 신호인데요. 지금 보면 25년 기준 구리는 30% 올랐고요. 은은 128%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금속 모두 AI 인프라,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실물 수요 폭증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 투기보다는 구조적 수급 붕괴 신호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혁명이 촉발한 실물 금속 전쟁.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GPU, TPU, 고성능 반도체를 대량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칩 패키징 분야, 그다음에 내부 연결, 고급 전자제품 이런 데 은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구리는 이 전력막, 냉각, 케이블, 인프라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간다. 전기를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한 곳당 최대 구리는 5만 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대비 수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은 수요도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축이 뭐냐? 이 은 수요의 폭발의 두 축이 산업 플러스 개인입니다. 자, 산업 수요는 지금 보면 실버 인스티튜트는 은이 차세대 핵심 산업 금속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 AI, 청정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필수 소재이다. 그리고 개인 실물 수요가 커지고 있다. 종이화폐 구매력이 급락을 하면서 실물 은 선호가 급증을 하고 있다. 저도 실물 실버 모으고 있죠. 실물 투자가 최고 좋아요. 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시아, 인도에서 실물 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의 은 쇼크 사례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25년 10월에 은이 사상 최고가 플러스 물리적 은 부족 사태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뭐냐? 인도의 지금 디왈리나 단테라스 이 축제 때문에, 이 축제로 투기적인 매수와 그다음에 축제 수요,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 제약 때문에 이렇게 은 쇼크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영향으로는 인도 내 프리미엄이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국제 금괴 시장에서 이런 파급력까지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 고체 배터리 이거 소식 때문에 은 수요의 이 구조적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은탄소 복합 양극 배터리, 이 고체 배터리를 삼성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은이 단순한 보조제가 아닌 활성 전기화학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차량에는 15에서 50g이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고체 배터리에 셀 단위의 그램급의 은 사용이 된다. 그래서 뭐 1kg까지도 들어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 2020년 후반 연간 수천만 온스의 추가 수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의 사회적 부작용은 뭐냐? 구리 절도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 통신 인프라가 붕괴되고 미국의 사례로 봤을 때 1년간 통신망 공격이 15,000건이고요. 그다음에 950만 명의 피해가 있었고 LA 6 스트리트 브릿지에서 구리선이 7마일 정도 절도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구리선이 오를수록 절도나 이런 게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은과 구리는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화폐 가치 붕괴 해지 이런 영향 때문에 이 네 가지 축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건설이 멈추지 않는 한 은과 구리의 구조적 강세는 지속될 것 같다. 이는 실물 자산을 억제해온 금융 시스템, 이 월가의 매우 불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제가 은모으기 운동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언제 사요 비싸요, 언제 살까요, 이거 이렇게 따져보실 때 오히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금 가격도 내가 가격을 인터넷에 살까 아니면 금은방에 가서 이렇게 내고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 제가 이렇게 금 모으기 운동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거 영상의 이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 클릭해 주시면요, 옆에 이렇게 떠요. 골드바랑 실버바 뜨는데 이거 클릭해 주셔서, 이게 쿠팡 링크인데 들어가 주셔서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셔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산을 불리는 용도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과 은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쿠팡에 들어가셔서 다른 거 사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제가 금 소식이랑 은 소식, 환율 소식, 그다음에 경제 ETF 소식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쿠팡에 들어가셔서 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들고 여러분, 금과 은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멈추려고 하면은 큰 사건이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상단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은은 얼마까지 올라갈지 진짜 예측 불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아니면 존 버나드 유튜브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 꾸준히 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으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